세월이 흘러가듯 다시 붙잡을 수 없는 우리 인생도 그렇게 흘러간다. 때로는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못내 아쉬워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사는 게 왜 이러나?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생의 어느 순간 문득 사는 것이 권태롭고 의욕이 없을 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걱정해, 고민해,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지속될 때, 절망 섞인 목소리로 한탄했던 그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었으리라.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밤새워 고민해도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나날들이 있다. 어쩌겠는가.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 인생의 속성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 인간의 삶은 인과 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뀐다. 상황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고 기분도 바뀐다. 희노애락이 반복된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것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이것이 인연이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내가 직접 선택할 수도 있지만 타인의 선택으로 인해 나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즉 인생의 희노애락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연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상호작용을 끊는다는 것은 내가 소멸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옛날 중국의 국경 근처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일생을 소박하게 살면서 자연의 이치와 인생의 변덕을 깊이 이해하는 지혜를 지녔었다. 노인에게는 아름다운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웃들은 그의 말을 부러워했다. 어느 날 그의 말이 사라졌다. 이웃들이 위로하기 위해 왔을 때 노인은 의연하게 말했다. 이것이 불행일지 복일지 누가 알겠는가. 얼마 뒤 사라졌던 그의 말이 날쌔고 잘 달리는 준말을 이끌고 돌아왔다. 그의 멋지고 훌륭한 준말을 보고 이웃들이 그의 행운을 축하하러 왔을 때 노인은 또다시 말했다. 이것이 행운일지 불행일지 누가 알겠는가. 시간이 흘러 노인의 아들이 말들을 길들이다가 하나에게 발차기를 당해 다리를 다쳤다. 이로 인해 아들은 영원히 절뚝거리게 되었다. 이웃들이 이 비극에 대해 위로하러 왔을 때 노인은 여전히 말했다. 이것이 불행일지 아닐지 누가 알겠는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국경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청년들은 모두 군에 징집되어 전쟁터로 끌려갔고 그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다쳐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노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 의해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변화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준다. 즉 인생의 기륭화복은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으므로 예측하거나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고사성어이다.
내 뜻대로만 살 수가 없는 게 인생이니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내용이다. 때로는 불행 같아 보이는 일이 장기적으로 볼 때 큰 복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행운 같아 보이는 일이 불행으로 바뀔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변화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각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 옛 이야기를 떠올리며 현명하게 그 순간을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이 노인처럼 평온함을 유지하고 모든 변화가 가져올 교훈을 찾아내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인 것이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미리 과하게 걱정할 필요도 미리 과하게 기뻐할 필요도 없다.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여정이다. 우리는 실패와 성공을 통해 기쁨과 슬픔을 통해 사랑과 상실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한다.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든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깊이 사랑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며 그것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장자가 직접 썼다는 네 편의 소유유라는 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삶은 긴 삶에 미치지 못한다. 왜 그러한지 아는가? 아침에 생기는 버섯은 밤과 새벽을 모르고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이들은 짧은 삶을 사는 것들이다. 인생에 반복되는 기륭화복의 윤회를 통해서 경험과 지혜를 쌓아야 하지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장자처럼 유유자적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의 시인인 칼 윌슨 베이커는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라는 시를 지었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게 하소서. 수많은 멋진 것들이 그러하듯이 레이스와 상아와 황금 그리고 비단도 꼭 새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에 치유력이 있고 오래된 거리에 영화가 깃들듯이 이들처럼 저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소서. 이 시인이 말한 나이 들어 아름다움은 비단 외모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름답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종종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며 지내온 세월 속에서 정신적인 성장을 소홀히 하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닌 시간과 경험을 거쳐 성숙한 내면에서 비롯된다. 물리적인 나이듦은 자연의 이치이지만 내면의 성장은 내 선택의 문제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혜와 우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빛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한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다.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배우고 지혜를 가꾼다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레 현명함과 의연함이 몸에 배게 된다.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탐욕과 분노를 멀리하고 대신 이해와 연민을 택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며 젊은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내가 왕년에, 내가 소시적에는과 같은 말을 자주 한다면 이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의 발로이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영광을 추억할 수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가 내일의 우리를 만든다. 왕년의 이야기보다는 현재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는 대화가 될 것이다. 노년을 아름답게, 우아하게, 기품 있게 맞이하기 위해선 내면을 꾸준히 가꾸어야 한다. 이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다. 아름답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에 심은 씨앗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라나 결실을 맺는 과정이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는 당신의 인생을 개선하는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다. 우리가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방법에서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매일 우리 앞에는 끝없는 할 일들이 놓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할 일 목록을 작성하며 그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일이 많을 때는 일부를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력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여유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욕심을 내어 모든 일을 당일에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중요한 일조차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앨범 정리나 옷장 정돈 같은 일상의 소소한 활동들도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정신적 해방감을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 옷장을 정리하며 필요하지 않은 옷들을 기부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간도 넓혀준다. 계절별 물건 정리와 잡동사니를 품목별로 모으는 것은 생활을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며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는 행동은 우리의 삶을 더욱 가볍게 만든다. 이와 더불어 가사 노동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명상의 시간을 가져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등은 정신적 건강에 크게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 위치를 점검하고 만약 현재의 일이 무거운 부담감을 안겨준다면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는 용기는 때로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버리며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다. 두 번째는 삶에 자극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데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육체적 활동, 정신적 도전, 사회적 유대감 강화가 그 방법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을 하거나 신문의 낱말 맞추기, 달리기나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이러한 활동에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하다. 이런 활동들을 병행하면 뇌 건강에 더욱 효과적이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실내에서 화초를 기르는 것은 직접적인 자연 체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원 가꾸기와 같은 활동은 상당한 칼로리를 소모하며 간단히 베란다에 화분을 두고 야채나 식물을 심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간단한 놀이를 즐기는 것은 성인에게도 유익하다. 끝말잇기와 같은 간단한 게임을 통해 기억력과 지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새로운 음악을 듣는 것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요즘 음악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다양한 장르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보자.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음악에도 귀를 기울이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독서 또한 마음가짐에 따라 그 즐거움이 달라진다. 독서는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하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로 책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는 삶을 체계화시켜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투자를 다각화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보유한 통장 개수, 현재 저축액, 그리고 노후 계획을 꼼꼼히 체크하며 노후 대책이 전혀 없다면 월급의 일부를 매달 저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 비율을 결정할 때는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투자 방향을 조절하고 신용도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활비 절감만이 아니라 무분별한 투자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 보험이나 적금,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 꼼꼼히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세제 혜택이 좋은 금융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투자는 자신의 재정 상태에 맞춰 적절히 결정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을 절제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계획하지 않은 지출로 인한 재정 구멍을 막기 위해 지출 용도별로 신용카드의 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지출을 절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재정 파탄을 방지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금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3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은행에 저축해 두는 것이 좋다. 이는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을 대비한 마음의 안정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신용 등급을 잘 관리하고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다.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급하게 필요한 돈을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결제 대금은 연체되지 않도록 제때 처리해야 한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중요하다. 태풍, 홍수, 폭설, 가뭄, 지진과 같은 재해에 대비하여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평소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들과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비상 식량, 식수, 옷, 현금, 라디오, 구급 약품 상자, 손전 등 가족 신상 명세서,
은행 계좌, 복사본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각종 서류를 항목별로 분류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고 생활의 여유를 가져다 준다. 계약서, 영수증, 세금 고지서 등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서류는 과감히 버려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작은 정리들이 일상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개인 신상 정보의 보호는 디지털 시대의 중대한 문제다.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쉬워진 현 시대에는 자신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회원 가입이나 다양한 카드의 신청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불필요한 신용카드 영수증과 택배 상자에 적힌 자신의 정보는 바로 폐기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네 번째는 정신과 육체가 모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매일 30분씩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헬스클럽에 가지 않더라도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일상의 활동도 충분한 운동이 될 수 있다. 숙면은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평균 7에서 8시간의 수면은 필수다. 숙면을 방해하는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신체와 정신의 피로를 회복해야 한다. 담배를 끊는 것은 건강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다. 갑작스러운 금연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점진적으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을 높여야 한다. 담배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치우고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탁 위에 진한 색의 야채를 늘리고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밝은 색보다 진한 녹색이나 황색의 야채가 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며 과일은 오전 중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과일 주스나 통조림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에 유리하다. 흰색 탄수화물 음식을 줄이고 청량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섭취하며 폭음과 폭식을 피하는 것은 중요한 식생활 건강 수칙이다. 흰빵, 흰쌀, 케이크와 같은 칼로리가 높은 흰색 음식을 피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당뇨병과 심장질환의 발병률이 현저히 줄어든다. 우리의 주식인 밥은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흰빵은 보리빵이나 호밀빵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청량음료 대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신체 기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피부 질환 및 다른 신체 이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체의 7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물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 할 수 있다. 폭음과 폭식은 건강을 해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한 끼를 먹더라도 든든하게 건강식을 섭취하고 식사 후에는 패스트푸드나 간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정해진 식사 시간을 지키는 습관도 건강한 생활을 위해 중요하다. 야채는 심장 질환, 비만, 심지어 천식까지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야채만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렵다. 따라서 콩이나 두부와 같은 단백질 공급원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야채로만 하는 다이어트도 건강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이 더욱 중요하다. 일상에서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즐길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뜻하지 않은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운전할 때는 양보 운전과 방어 운전을 실천하고 특히 이른 새벽이나 어두운 밤길, 빗길 운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차량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집안의 해충 및 벌레를 철저히 박멸하여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전문 청소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유지에 좋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휴대폰도 끄고 야외로 나가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심호흡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근거리에 수풀이 우거진 공원이 있다면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치아 건강 역시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배우고 치실 사용을 시도해보며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체계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치아는 외모에 자신감을 주며 치아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하면 잇몸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감소시켜 구강을 통해 발생하는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신체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에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육의 이완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며 장기적으로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스트레칭은 몸을 충분히 늘린 후 10초에서 3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외모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철학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다. 난해하고 복잡하다는 편견을 버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일상생활에 뿌리 내린 철학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독서 동호회에 가입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온라인 무료 강좌를 듣고 TV에서 나오는 철학 관련 교양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삶에 의욕을 불어넣는 훌륭한 방법이다. 봉사활동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개인의 효능감을 높여주니 자존감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무리하지 말고 작게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모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이다. 만약 자신의 스타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변화를 주어보는 것도 좋다. 자신 스스로가 먼저 자기를 가꾸고 사랑해 주어야지 타인도 당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먼저 용서하라. 꼭 그 사람에게 반드시 말할 필요는 없다. 마음으로 용서는 하되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나중에 시간에 맡겨두어도 된다. 화해는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용서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것은 건강한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움의 감정을 씻어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삶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방법은 방법일 뿐이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 삶의 일부가 될 수 없다. 당장 당신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는 무기력감을 물리쳐야 한다. 마음이 무기력하면 무엇 하나 하기가 싫다. 이 무기력한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걷기이다. 오랫동안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하였더니 전체적으로 다리가 튼튼하고 다리 근육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리의 건강은 인간의 전반적인 웰빙과 직결된다. 튼튼한 다리는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이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동차에서 엔진이 고장나면 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다리도 기능이 저하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의 변화에 신경을 쓰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다리와 무릎의 기능 저하이다. 장수하는 노인들을 보면 그들은 걸음걸이가 바르고 가볍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걸음걸이는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함을 의미하며 이는 오랫동안 활동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다리는 그 자체로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물이다. 고층 건물의 기둥과 같이 두 다리는 몸의 전체 무게를 지탱하며 우리 몸의 골격과 근육의 절반 이상이 다리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인간이 일생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다리가 소모한다. 이는 다리가 단순히 몸을 이동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과 에너지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다리의 중요성은 그 구조에서도 나타난다. 가장 큰 뼈와 관절이 다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 몸의 주요 부하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다리의 근육과 뼈는 매우 견고하며 인체 내에서 중력과 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걷는 것은 다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미국의 학자들에 의하면 걷는 모습만으로도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노인이 한 번에 400m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이 평균보다 약 6년 더 오래 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규칙적인 걷기가 노년기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노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다리의 강화와 유지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규칙적인 걷기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며 각 연령대에 맞는 걷기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게다가 걷기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꾸준한 걷기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노화 과정에서 다리의 기능 저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이러한 노화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 노년기에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높은 생활의 질과 장수를 달성할 수 있다. 건강한 다리는 건강한 삶의 중심축이며 모든 사람이 노력해야 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일단 집 밖으로 나가라. 처음에는 숨을 헐떡일 정도로 열심히 오래 걸을 필요도 없다.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가 동네 마실부터 시작하라. 신선한 공기, 사람들의 분주함, 계절 따라 변하고 있는 가로수의 모습, 아이들의 제잘거림. 이런 모든 순간과 상황들이 당신의 인생에 변화를 주기 시작할 것이다. 세월이 흘러가듯 다시 붙잡을 수 없는 우리 인생도 그렇게 흘러간다. 때로는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못내 아쉬워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사는 게 왜 이러나?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생의 어느 순간 문득 사는 것이 권태롭고 의욕이 없을 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걱정해, 고민해,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지속될 때, 절망 섞인 목소리로 한탄했던 그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었으리라.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밤새워 고민해도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나날들이 있다. 어쩌겠는가.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 인생의 속성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 인간의 삶은 인과 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뀐다. 상황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고 기분도 바뀐다. 희노애락이 반복된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것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이것이 인연이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내가 직접 선택할 수도 있지만 타인의 선택으로 인해 나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즉, 인생의 희노애락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연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상호작용을 끊는다는 것은 내가 소멸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옛날 중국의 국경 근처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일생을 소박하게 살면서 자연의 이치와 인생의 변덕을 깊이 이해하는 지혜를 지녔었다. 노인에게는 아름다운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웃들은 그의 말을 부러워했다. 어느 날 그의 말이 사라졌다. 이웃들이 위로하기 위해 왔을 때 노인은 의연하게 말했다. 이것이 불행일지 복일지 누가 알겠는가. 얼마 뒤 사라졌던 그의 말이 날쌔고 잘 달리는 준말을 이끌고 돌아왔다. 그의 멋지고 훌륭한 준말을 보고 이웃들이 그의 행운을 축하하러 왔을 때 노인은 또다시 말했다. 이것이 행운일지 불행일지 누가 알겠는가. 시간이 흘러 노인의 아들이 말들을 길들이다가 하나에게 발차기를 당해 다리를 다쳤다. 이로 인해 아들은 영원히 절뚝거리게 되었다. 이웃들이 이 비극에 대해 위로하러 왔을 때
노인은 여전히 말했다. 이것이 불행일지 아닐지 누가 알겠는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국경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청년들은 모두 군에 징집되어 전쟁터로 끌려갔고 그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다쳐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노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 의해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변화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즉, 인생의 기륭화복은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으므로 예측하거나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고사성어이다. 내 뜻대로만 살 수가 없는 게 인생이니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내용이다. 때로는 불행 같아 보이는 일이 장기적으로 볼 때 큰 복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행운 같아 보이는 일이 불행으로 바뀔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변화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각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 옛 이야기를 떠올리며 현명하게 그 순간을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이 노인처럼 평온함을 유지하고 모든 변화가 가져올 교훈을 찾아내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인 것이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미리 과하게 걱정할 필요도 미리 과하게 기뻐할 필요도 없다.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여정이다. 우리는 실패와 성공을 통해 기쁨과 슬픔을 통해 사랑과 상실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한다.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든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깊이 사랑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며 그것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장자가 직접 썼다는 네 편의 소유유라는 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삶은 긴 삶에 미치지 못한다. 왜 그러한지 아는가? 아침에 생기는 버섯은 밤과 새벽을 모르고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이들은 짧은 삶을 사는 것들이다. 인생에 반복되는 기륭화복의 윤회를 통해서 경험과 지혜를 쌓아야 하지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장자처럼 유유자적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의 시인인 칼 윌슨 베이커는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라는 시를 지었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게 하소서. 수많은 멋진 것들이 그러하듯이 레이스와 상아와 황금 그리고 비단도 꼭 새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에 치유력이 있고 오래된 거리에 영화가 깃들듯이 이들처럼 저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소서. 이 시인이 말한 나이 들어 아름다움은 비단 외모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름답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종종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며 지내온 세월 속에서 정신적인 성장을 소홀히 하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닌
시간과 경험을 거쳐 성숙한 내면에서 비롯된다. 물리적인 나이듦은 자연의 이치이지만 내면의 성장은 내 선택의 문제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혜와 우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빛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한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다.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배우고 지혜를 가꾼다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레 현명함과 의연함이 몸에 배게 된다.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탐욕과 분노를 멀리하고 대신 이해와 연민을 택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며 젊은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내가 왕년에, 내가 소시적에는과 같은 말을 자주 한다면 이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의 발로이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영광을 추억할 수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가 내일의 우리를 만든다. 왕년의 이야기보다는 현재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는 대화가 될 것이다. 노년을 아름답게, 우아하게, 기품 있게 맞이하기 위해선 내면을 꾸준히 가꾸어야 한다. 이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다. 아름답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에 심은 씨앗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라나 결실을 맺는 과정이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는 당신의 인생을 개선하는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다. 우리가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방법에서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매일 우리 앞에는 끝없는 할 일들이 놓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할 일 목록을 작성하며 그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일이 많을 때는 일부를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력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여유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욕심을 내어 모든 일을 당일에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중요한 일조차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앨범 정리나 옷장 정돈 같은 일상의 소소한 활동들도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정신적 해방감을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 옷장을 정리하며 필요하지 않은 옷들을 기부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간도 넓혀준다. 계절별 물건 정리와 잡동사니를 품목별로 모으는 것은 생활을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며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는 행동은 우리의 삶을 더욱 가볍게 만든다. 이와 더불어 가사 노동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명상의 시간을 가져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등은 정신적 건강에 크게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 위치를 점검하고
만약 현재의 일이 무거운 부담감을 안겨준다면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는 용기는 때로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버리며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다. 두 번째는 삶에 자극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데,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육체적 활동, 정신적 도전, 사회적 유대감 강화가 그 방법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을 하거나 신문의 낱말 맞추기, 달리기나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이러한 활동에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하다. 이런 활동들을 병행하면 뇌 건강에 더욱 효과적이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실내에서 화초를 기르는 것은 직접적인 자연 체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원 가꾸기와 같은 활동은 상당한 칼로리를 소모하며, 간단히 베란다에 화분을 두고 야채나 식물을 심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간단한 놀이를 즐기는 것은 성인에게도 유익하다. 끝말잇기와 같은 간단한 게임을 통해 기억력과 지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새로운 음악을 듣는 것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요즘 음악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다양한 장르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보자.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음악에도 귀를 기울이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독서 또한 마음가짐에 따라 그 즐거움이 달라진다. 독서는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하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로, 책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는 삶을 체계화시켜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투자를 다각화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보유한 통장 개수, 현재 저축액, 그리고 노후 계획을 꼼꼼히 체크하며 노후 대책이 전혀 없다면 월급의 일부를 매달 저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 비율을 결정할 때는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투자 방향을 조절하고 신용도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활비 절감만이 아니라 무분별한 투자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 보험이나 적금,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 꼼꼼히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세제 혜택이 좋은 금융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투자는 자신의 재정 상태에 맞춰 적절히 결정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을 절제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계획하지 않은 지출로 인한 재정 구멍을 막기 위해 지출 용도별로 신용카드의 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지출을 절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재정 파탄을 방지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금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3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은행에 저축해 두는 것이 좋다. 이는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을 대비한 마음의 안정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신용 등급을 잘 관리하고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다.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급하게 필요한 돈을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결제 대금은 연체되지 않도록 제때 처리해야 한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중요하다. 태풍, 홍수, 폭설, 가뭄, 지진과 같은 재해에 대비하여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평소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들과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비상식량, 식수, 옷, 현금, 라디오, 구급 약품 상자, 손전 등 가족 신상 명세서, 은행 계좌, 복사본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각종 서류를 항목별로 분류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고 생활의 여유를 가져다 준다. 계약서, 영수증, 세금 고지서 등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서류는 과감히 버려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작은 정리들이 일상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개인 신상 정보의 보호는 디지털 시대의 중대한 문제다.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쉬워진 현 시대에는 자신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회원 가입이나 다양한 카드의 신청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불필요한 신용카드 영수증과 택배 상자에 적힌 자신의 정보는 바로 폐기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네 번째는 정신과 육체가 모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매일 30분씩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헬스클럽에 가지 않더라도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일상의 활동도 충분한 운동이 될 수 있다. 숙면은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평균 7에서 8시간의 수면은 필수다. 숙면을 방해하는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신체와 정신의 피로를 회복해야 한다. 담배를 끊는 것은 건강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다. 갑작스러운 금연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점진적으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을 높여야 한다. 담배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치우고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탁 위에 진한 색의 야채를 늘리고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밝은 색보다 진한 녹색이나 황색의 야채가 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며 과일은 오전 중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과일 주스나 통조림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에 유리하다. 흰색 탄수화물 음식을 줄이고 청량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섭취하며 폭음과 폭식을 피하는 것은 중요한 식생활 건강 수칙이다. 흰빵, 흰쌀, 케이크와 같은 칼로리가 높은 흰색 음식을 피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당뇨병과 심장질환의 발병률이 현저히 줄어든다. 우리의 주식인 밥은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흰빵은 보리빵이나 호밀빵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청량음료 대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신체 기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피부 질환 및 다른 신체 이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체의 7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물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 할 수 있다. 폭음과 폭식은 건강을 해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한 끼를 먹더라도 든든하게 건강식을 섭취하고 식사 후에는 패스트푸드나 간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정해진 식사 시간을 지키는 습관도 건강한 생활을 위해 중요하다. 야채는 심장 질환, 비만, 심지어 천식까지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야채만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렵다. 따라서 콩이나 두부와 같은 단백질 공급원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야채로만 하는 다이어트도 건강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이 더욱 중요하다. 일상에서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즐길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뜻하지 않은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운전할 때는 양보 운전과 방어 운전을 실천하고 특히 이른 새벽이나 어두운 밤길, 빗길 운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차량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집안의 해충 및 벌레를 철저히 박멸하여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전문 청소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유지에 좋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휴대폰도 끄고 야외로 나가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심호흡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근거리에 수풀이 우거진 공원이 있다면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치아 건강 역시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배우고 치실 사용을 시도해보며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체계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치아는 외모에 자신감을 주며 치아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하면 잇몸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감소시켜 구강을 통해 발생하는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신체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에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육의 이완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며 장기적으로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스트레칭은 몸을 충분히 늘린 후 10초에서 3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외모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철학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다. 난해하고 복잡하다는 편견을 버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일상생활에 뿌리 내린 철학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독서 동호회에 가입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온라인 무료 강좌를 듣고 TV에서 나오는 철학 관련 교양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삶에 의욕을 불어넣는 훌륭한 방법이다. 봉사활동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개인의 효능감을 높여주니 자존감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무리하지 말고 작게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모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이다. 만약 자신의 스타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변화를 주어보는 것도 좋다. 자신 스스로가 먼저 자기를 가꾸고 사랑해 주어야지 타인도 당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먼저 용서하라. 꼭 그 사람에게 반드시 말할 필요는 없다. 마음으로 용서는 하되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나중에 시간에 맡겨두어도 된다. 화해는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용서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것은 건강한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움의 감정을 씻어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삶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방법은 방법일 뿐이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 삶의 일부가 될 수 없다. 당장 당신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는 무기력감을 물리쳐야 한다. 마음이 무기력하면 무엇 하나 하기가 싫다. 이 무기력한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걷기이다. 오랫동안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하였더니 전체적으로 다리가 튼튼하고 다리 근육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리의 건강은 인간의 전반적인 웰빙과 직결된다. 튼튼한 다리는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이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동차에서 엔진이 고장나면 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다리도 기능이 저하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의 변화에 신경을 쓰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다리와 무릎의 기능 저하이다. 장수하는 노인들을 보면 그들은 걸음걸이가 바르고 가볍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걸음걸이는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함을 의미하며 이는 오랫동안 활동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다리는 그 자체로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물이다. 고층 건물의 기둥과 같이 두 다리는 몸의 전체 무게를 지탱하며 우리 몸의 골격과 근육의 절반 이상이 다리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인간이 일생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다리가 소모한다. 이는 다리가 단순히 몸을 이동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과 에너지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다리의 중요성은 그 구조에서도 나타난다. 가장 큰 뼈와 관절이 다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 몸의 주요 부하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다리의 근육과 뼈는 매우 견고하며 인체 내에서 중력과 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걷는 것은 다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미국의 학자들에 의하면 걷는 모습만으로도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노인이 한 번에 400m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이 평균보다
약 6년 더 오래 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규칙적인 걷기가 노년기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노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다리의 강화와 유지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규칙적인 걷기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며 각 연령대에 맞는 걷기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게다가 걷기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꾸준한 걷기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노화 과정에서 다리의 기능 저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이러한 노화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 노년기에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높은 생활의 질과 장수를 달성할 수 있다. 건강한 다리는 건강한 삶의 중심축이며 모든 사람이 노력해야 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일단 집 밖으로 나가라. 처음에는 숨을 헐떡일 정도로 열심히 오래 걸을 필요도 없다.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가 동네 마실부터 시작하라. 신선한 공기, 사람들의 분주함, 계절 따라 변하고 있는 가로수의 모습, 아이들의 제잘거림. 이런 모든 순간과 상황들이 당신의 인생에 변화를 주기 시작할 것이다.